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CPI라는 키워드로 양시장이 주르륵 우하향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월요병을 앓고 있는 화요일의 시장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도 주르륵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일 시장 전략을 더욱더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종목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전략들도 꼼꼼히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홍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외국인들이 강렬한 러브콜을 보냈더니 이 종목이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목표가 3,150원은 달성이 됐는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40.2%나 지금 기록 중에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들이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HB테크놀로지 과연 얼마나 앞으로 향후 전망들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로 하는 것보다 너튜브에 댓글창에다가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식. 그러니까 상승이 될 만한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이 또 매도의 신이지만 또 좋은 종목을 잘 발굴을 하는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0909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받아가시죠. 큰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집주 이용권이 되겠는데요. 3일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릴게요. 이제는 4분기 실적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결국에 시장에서 이기는 건 실적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도이신 홍프로님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 가득 전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지금부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참 화요일인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오셨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시장 조정도 염두하자. 아 어쩔 수 없다. 시장 조정도 봐야 된다. 그렇죠? 일단 뭐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제가 로봇주를 분명히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IPO가 이제 시작이 되고 상장 초읽기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그 테마를 올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때 추가로 매수해서 가져가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이 오늘 연간 고점을 찍고 나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른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테마로 편승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너무 따라가시면은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상승 출발했는데 금일 오전부터 플러스 소폭 출발하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 증가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오전부터 외국인 매도와 오늘 특별한 사항은 2차 전지가 전체마다 하락이 나왔고 로봇주가 하락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9% 하락한 2,536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9% 하락한 89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금일 니케이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항생하고 상해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디폴트를 일단 피했다. 그러니까 컨트리가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채권 6개 만기를 3년 정도 연장 승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아직 너무 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좀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일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지금 위안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두 개입을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장에 좀 안정화를 시켰고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중국 정부의 향후 내수 회복 및 지속적인 경기 부양이 총력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3.3원 하락한 1,327원 80점 마감했는데요. 뭐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2차 전지가 내려가면서 시장을 억누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매도 얘기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1,345원이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외국인 수급을 아무래도 이번 주는 계속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 한 줄 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문자 고비는 여러분들도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도 얘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한국석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잘 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일단 뭐 추세로 갔는데 이제 한국석유는 사실 나오고 나서 눌렸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사실 석유값이 오늘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서 뭐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뭐 제가 검색기는 특별하게 많이 언급은 안 해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지난주에 나왔던 JC케미칼도 거의 한 10몇 %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순별로 일단 좀 수익률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대비로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체크해서 좀 일주일 이상 관찰하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석유처럼 또 이런 종목들 좀 나도 발굴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죠? 스캔해서 0509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익률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40.2% 고가 기준으로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전문가님 상한가 가릴 줄 아셨어요? 솔직히 2차 목표가까지 간 겁니다. 간 갔죠, 건데 그쵸? 지금 사실은 그 다음날 형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하고 OLED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기사 나온 지는 한참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월 달 이후로 기사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외국의 매수세로 올라갔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HP 테크놀로지가 아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억누르던 그 주가 시세를 뽑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시세가 중요했는데 일단 밀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날만 매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4분기 그러니까 2026년에 일단 8.7세대 라인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HB만 이번에 좀 급등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2차 목표가를 생각한 게 3,700원대였는데 종가가 3,780원까지 갔기 때문에 초과 수익률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개파락이 나와서 흐름이 좀 이탈이 됐고요. 지금 구조에서는 일단은 3,200원, 2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뭐 급등이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넓게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4,000원부터 밀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목표가가 사실 3,700원인데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목표가를 3,800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3,2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3,500원이 넘어가면 3,800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신에 만약에 거기가 돌파가 되면 최종 목표가는 4,000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수급 자체가 약간은 꼬인 모습이 보입니다.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만큼 또 매도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반등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 가격은 3,500원이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3,500원을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 3,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뭐 4분기 실적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결국엔 실적주인가요? 저 여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실적주는 한두 개 준비해놨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아마 2차 전지가 엄청 궁금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맞아요. 내일 2차 전지 1순위부터 한 10개 정도를 지지가를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주 전부터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차피 오늘 지금 안 좋은 부분은 포스코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지금 하방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방 지지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2차 전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1차 지지가와 2차 지지가 그리고 반등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 동안은 제가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현실화가 된 게 사실 즐겁진 않은데 전체 흐름에서 일단 지지가를 알아야 나중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가 먼저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뭐 실적주 관련된 거는 제가 매번 알려드리고 또 그 종목들이 몇 개 올라간 상황도 있고 한데 그 종목도 종목이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4분기 실적주도 실적주인데 2차 전지가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만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지지 라인이라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바로 내일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보내주시거나 바로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내일 아침에 스크롤 쭉 내리시면 우리 홍프로 전문가님의 사진 밑에 버튼 보일 겁니다. 방송 예정 버튼 보이는데요. 그때는 또 빨간색으로 변경되니까 그 시간에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2분기 또 4분기에 대한 실적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종목 고민 많으시죠? 종목 상담 저희 들어가서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참 많아요.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오늘 시장은 특히나 더 고민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 사연이 들어와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40번님의 엠로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밤 늦게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87,400원 매수단가 15% 비중이요. 라고 하셨는데 홍프로님, 제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비중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단가를 들어갔던 그 가격대가 너무 고민이다 하실 것 같아요. 76,400원으로 종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님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사실 엠노가 공급 소프트웨어 관리 쪽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풀옵셋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AI 관련으로 들어가셨을 건데 중요한 부분은 삼성 SDS AI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SDS가 최근에 어제 오늘 엄청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많이 오르다가?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시급적인 걸까요? 리얼 서밋이라는 2023년 AI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출시된 이후에 엠노, 솔트웍스 이 관련주들이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너무한다 이거. 아무리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종목을 이렇게까지 하라고 시키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엠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평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국내 1위긴 한데 삼성 SDS에서 아무래도 기업형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 재료 노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 오늘 또 코스닥이 하락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상은 직전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목표가 이상을 가긴 갔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93,000원에서 4,000원 구간이 직전 고점에 97,800원이 있었는데 양봉 상단이고 중요한 부분은 종가로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쌍봉도 되고 약간은 조정기가 상당히 들어온 겁니다. 어제 차트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오늘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지지가는 사실 바로 직전 저점인 75,000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전후가 저항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85,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9만 원은 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 노출되고 나서 연기금이 지금 조금씩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사실 오늘은 매수했지만 4일 전에는 매도를 상당히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60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2,000원은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73,000원에서 72,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요. 8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목표가를 조금 줄여서 92,500원을 말씀드리고 돌파가 되면 전고점 이상인 1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AI 이슈나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테마가 너무 오래 끌고 갔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테마주 형성이 지금 1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오늘로써 일단 어떻게 보면 한번 마감이 된 부분으로 보여져서 위로 올라갔을 때 85,000원 그리고 매수가 이상으로 92,500원, 최종 목표가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뭐 10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도 좀 대응 방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자 사연으로는 5652번님의 홍프로님이라고 하시면서 롯데관광개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많이 나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매수 단가가 롯데관광개발이 12,000원, 비중이 25%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보유 계속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문가님 뭐 계속 홀딩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주도 드림타워 개장한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 원래 규모가 객실 수가 제주도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호텔 카지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피해본 회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인데 근데 파라다이스도 고점까지 한번 갔다 왔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사실 10,000원 이탈됐을 때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올해 흑자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약간 비중 조절을 17,000원대 이상은 하셨어야 되지 않나. 대신에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관광 개발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K로드 관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카지노, 여행 그런 거를 토탈로 아마 이번 주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받게 되면은 반등은 나올 거로 보는데 사실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240선 이탈하면서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거의 9,000원에서 지금 17,000원대 이상을 갔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만일에 내일이나 모레 양봉이 나와서 15,000원대 초반권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상승 전환은 됩니다. 대신에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하고 지금 연기금 매수를 했는데 투신하고 지금 보험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은 사실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월봉 자체가 위에 고점이 보게 되면 18,000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일단 저항이 걸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15,2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윗방향인 17,000원대를 보시는데 대신에 하락했을 때 13,500원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차익할 구간에서 조금은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15,000원대 이상이 돌파 그리고 17,000원대 넘어가면 월봉 저항대는 최대 18,0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하단에 13,4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위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기억나는 거라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분할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하면서 좀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13,400원 절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탈 가격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분 그럼 선물 드려야 되겠죠? 9040번님 그리고 5652번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큰손 매집주 이용권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주에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브리즈텍이라는 종목이 이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드렸는데 네. 뭐 목표가를 넘어서 한 18%, 19%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네. 황당한 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브리즈텍은 여러분들이 AI만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브리즈텍은 음성 AI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컴퓨터 하면 저희가 요즘에 뭐 그 스피커에 얘기하면 이제 뭐 날씨도 켜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거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AI나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저도 가끔 써보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나 그런 쪽에 관련 브리즈텍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한 게 AI만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브리즈텍을 제시해드리고 아무튼 뭐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큰손 매집주는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전일날 드렸던 종목이 5%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시장 특성상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1차 목표가는 터치는 했는데 네. 그만큼 불안정했던 시장이라서 시황하고 알려드렸고 시황은 전주부터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온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지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게 되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지지가를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어찌됐든 마이너스 됐으면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지지가가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즈텍 같은 종목 저도 하나 좀 받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우리 앙비님 항상 오셨고 오랜만 주 셰프님께서 간만이네요 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나봄님도 오셨네요. 자, 금물결님 닉네임이 너무 예뻐요. 이분 사연 볼게요. 상신 EDP입니다. 19,800원에 15% 비중.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셔서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연 보면. 상신 EDP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차트 보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거의 네. SDI의 전속회사입니다. SDI 연관인데 네. 지금은 솔직히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상당히 높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테슬라 관련 그러니까 껍데기 얘기하는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껍데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 이슈 붙을 거는 4860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 국내는 이제 팩이나 네. 여러 가지 있는데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데 향후에 4860 관련해서 이슈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SDI 주가도 오늘 밀렸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워낙에 시세가 낮던 종목이었는데 문제는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북미 공장 증설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다 괜찮게 생각은 하는데 당장은 솔직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60 관련 BMW나 테슬라처럼 뭐 만약에 원통형 배터리 쓴다는 기사도 있었고, 삼성 SDI 파트너사로 아주 유력한 회사인데 문제는 지금은 주가는 너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19,800원이면 지금 아마 제 생각에 수익권도 갔었을 건데 직전에 고점 장대양봉 구간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22,500원 구간이 장대양봉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15,000원 초반권까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역배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15,000원 초반권이 밀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테마가 길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로 내려갔는데 뭐 금융투자는 매수하고 있지만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위치로 전체로 봐드리면 월봉도 음선으로 꺾여서 신저가가 나온 겁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전에 있던 자리로 보게 되면 연초 자리를 보면 15,000원 초반권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역배열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17,500원이 돌파가 되면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시청자님 매수가는 높지만 저항대로 보여지는 자리고, 거기서 급등하게 되면 22,000원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중요한 부분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탈된 게 3일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 초반권이 지지가 나오면 상단으로 가려면 17,500원, 그리고 단기 급등하면 저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지금 차트 위치대로만 말씀드리지만 내일하고 모레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22,000원 쪽까지 가보고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일장 흐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끝나고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을 또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늘 급등매매 전문가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1 패턴? 이게 무엇이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 빌리고 여러분들 종목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가장 고민되는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6362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SPG입니다. 41,200원에 지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안 적어주셨어요. 다음 상담 때는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비중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감안하고 우리 볼까요? 매수가당 지금 41,200원이다 라고 하는데 더 홀딩해도 괜찮은 지금 지점일까요? 제가 전주 얘기할 때 노봇 실적주는 SPG와 삼익 THK라고 맞아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실 급등은 했는데 너무 늦게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속기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감속기가 왜 중요하느냐. 관절 쓰지 않습니까? 6관절, 7관절. 그러면 관절마다 감속기가 들어가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SPG, 뭐 우린 PTS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로봇주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같이 내려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메카 전부 다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네. 어느 정도 지진 받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비중이 몇 프로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돌파 나오기 전에 하실 거였으면 4만 원대 밑에서 하셨어야 되고요. 지지가는 37,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41,500원대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고점 보면서 45,000원, 47,500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당장은 지금 월봉에서 음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능성은 있고요. 만일에 반등해서 41,500원이 넘어가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하니까 1차 목표가를 45,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47,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재반등은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쏠릴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일, 22일 날 아마 공모주 청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이슈가 돼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요번에는 좀 상단에 올라갔을 때는 꼭 비중 관리하셔가지고 목표가가 좀 낮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낫지 무조건 그냥 로봇주 갈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시해드린 가격대 45,000원 돌파 부분 그리고 47,500원 단 37,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염두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7,500원을 최종 목표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41,500원 반등되나 안 되나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문자 사연은 3039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휴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135,800원, 비중은 15%입니다. 제가 이거 손실 중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이 손실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보는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은 솔직히 4분기 때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보톡스 관련이라서 네. 메드톡스가 대장이고 네. 그 이후엔 이제 뭐 소송 걸었던 회사들은 주가가 다 난리가 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휴젤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와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실적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만히 안 되는 종목들은 저는 좀 겁내긴 하는데 휴젤은 사실 실적은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그 배양세포로 인한 화장품도 지금 뭐 인체 지방 유래 화장품 관련도 나왔고 대신에 지금 보톡스 관련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현재 낮진 않습니다. 역시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대신에 3천억에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예측치가 나와 있고 재무제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담보로 인해서 이 정도의 시총을 받는 건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저는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보시게 되면은 2021년부터 지금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 시총이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제 1차 목표가입니다. 240선이 지금 안착이 돼 있는데 1차, 2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고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조금 청신호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했지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위로 단기 급등하게 되면 13만 5천 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중간 정도인 15만 원이 일단 추세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위치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하락세를 다 메꾸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종 목표가는 16만 5천 원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13만 5천 원이면 저는 솔직히 비중 15%면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만 원, 최종 목표가 16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240선 안착이 되고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초읽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1, 2 정도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는 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11만 원 초반권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약간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하니까 좀 4분기 때까지 지금 바이오가 저도 제약 바이오가 좀 좋은 분위기를 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막 4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청신호가 좀 기간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1, 2주 정도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저희가 선물 좀 드려야겠네요. 6362번님 그리고 3039번님 저희가 또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라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온라인 무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 시장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구나. 진짜 시장 보기 어려웠는데 쉬워졌어요. 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네. 저는 시초가 때부터 10시까지 수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 초반에 네. 오늘도 이제 첫 글자가 뭐 외국인 매도 출발했다, 시장은 상승했다, 뭐 그렇게 간략하게 알려는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오전에 1,000억이 넘어가면 사실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포지션 중에 코스닥이 거의 코스피 시장의 12배 정도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1,000억이 넘어가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다. 오늘은 아침에 700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당히 안 좋게 끝났는데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는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이버는 이런 시장에서 잘 가더라고요. 이번 장에서도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추적 관찰을 하겠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억울한 종목들이 자동차 섹터일 겁니다. 맞아요.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쵸. 근데 저도 답답한 게 LG전자도 얘기하고 밀리진 않았지만 계속 똑같은 자리. 현대차도 지금은 볼 자리긴 한데 약간 수렴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으로 오시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장은 왜 자동차는 안 가는 거야? 이런 네이버는 이런 시장에서도 왜 견고하게 3% 가는 걸까?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그냥 종목 상담 119만 딱 검색하셔도 내일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딱 뜨면은 종목 상담 119 사이트에서 스크롤 내리셔서 홍프로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홍프로님 사진 딱 바로 나와요. 가운데 있죠? 방송 예정 버튼 초록색인데 그때 당일에 되면 빨간색 변경됩니다. 이때 클릭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들 하나씩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사연도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셔니케이님의 C능 SEC 살펴볼게요. 48,600원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라고 사연을 해주셨는데 알겠어요. 살펴봐 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2차 전지 쪽에 리튬 이온 부품 제조하는 회사고 그리고 자동화 기계 제작업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좋다 나쁘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본격화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호전되는 부분이 기사에 나왔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사실 점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공장 설립을 해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캐파를 증가시키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최근 기사나 그런 부분 보게 되면 일단 뭐 2차 전지 쪽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공매도 1위부터 5위까지가 잔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1, 2년 동안의 테마를 이끌어온 대장주가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신흥 SEC는 사실 다른 회사 2차 전지보다는 고평가가 아닙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시가총액도 지금 전일자 오늘 날짜로 보더라도 3,600억, 3,500억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문제는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지금 일주일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먼저 보여드리면 다 좋았는데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양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끌어내려갔고요. 위에 직전 고점이 58,000원대였고 여기 55,000원대에서 종가를 넘기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 지금 45,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닌지는 내일하고 모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하면 43,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고점을 낮추는 방향이 어찌됐든 간에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30%면 손절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바로 밑인 47,500원이 안착하면 단기로 올라갈 수 있는 저항대는 일단 51,5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복잡해지는데 차트 위치로 보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고점에 갔다 내려온 부분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 못하니까 지금 같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하락수만큼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했기 때문에 위치상 45,500원이 이탈하면 43,000원이 지지가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47,500원이 돌파하면 51,000원대가 일단 1차 저항대 전후가 되고 급등했을 때는 55,000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상단은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하단이 이탈하면 목표가를 상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주일 동안 안정돼서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표가를 55,000원, 뭐 위로 58,000원대로 보면 되겠지만 당장은 조종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지가 아래 하단의 가격 두 군데 확인하시고 만일에 47,500원이 넘어가면 51,000원대 초반권 돌파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지 가격 하락대가 제일 중요하고 위치는 51,000원대에 또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또 오늘 밤에 진행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급등 매매 전문가님이죠. 초급등 11패턴 매매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오늘 밤 11시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 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사실 궁금해요. 어떤 종목을 오늘은 들고 오셨을까?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일단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실적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네.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온 것 같아서 금일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원익 IPS입니다. 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원래 디스플레이하고 솔라 장비 쪽의 제조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사실 삼성전자 평택 메모리 라인에 사실 신규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약간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춰지진 않을 것 같고 하반기, 4분기 이후에 일단 디스플레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3공장 쪽에 라인이 들어오고 나서 반도체 부분이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이 종목은 사실 크게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이 수직 공백기가 길어지는데 사실 2025년 이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수주 공백기가 4분기부터 메꿔질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4.1조 원, 8.7세대 OLED 투자 관련 기사는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회사는 또 하나 이슈가 제가 기사를 발췌를 해왔는데 진공 챔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수주가 되면 정상화될 것 같고 3분기에 만약에 실적 개선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31,7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1차로 올라갔을 때는 36,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하단에 29,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사실 좀 더 또 흔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워낙에 지금 지수 대비는 상당히 견고하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보다는 좀 추세 관점으로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좀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오랜만에 좀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신규 투자 세계로 실적 회복이 좀 좋아질 거 아닌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또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으로는 29,000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 좀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좀 필승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좀 없나요? 필승 전략보다는 일단 13일 날 8월 미국 소비자밀가지수 PPI가 네. 나오는데 CPI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봐야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 로봇 섹터, 테마가 약간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계속 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의 4주 만에 테마 시장이 일단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테마는 계속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가 사실 저희도 약간 의아한 현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좀 뭔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는 게 지금 미국 CPI 나오고 나서 전체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 천천히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략주 아까 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디스플레이 수주 원익 IPS 다시 한번 매수 단가 알려드릴게요. 9월 13일 시가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31,700원에서 9월 13일 시가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죠. 일단 상황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황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상승 포착 레이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도움 되겠죠, 전문가님? 모르시는 분들한텐. 일단 뭐 중형주도 뜨게 나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사실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위치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워낙 제가 좀 경계하는 회사들은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뭐 노란톡으로 오셔도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승 포착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 상황들 발빠르게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또 이 홍프로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로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데 많이 지치셨다면 오늘도 저녁 푹 주무시고요. 행복하게 내일 시장도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